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900만 명이 넘는 관객 동원으로 역대 한국 사극 영화 흥행 4위의 관상의 역사적 배경은 계유 정난이다. 1453년 계유년에 세종의 차남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세종과 문종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폐위하고 세조로 즉위한다. 조선의 6대 국왕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은 권력욕과 왕위 찬탈에 대한 야심으로 인한 수양대군의 쿠데타였다. 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종은 조선 왕조의 역대 국왕 중에서 가장 완벽한 전통성을 갖춘 국왕입니다. 단종은 조선 초대 군주인 태조 이성계의 정실소생 적자인 태종과 그 정실소생 적자인 세종과 그 정실소생 적자인 문종의 정실소생 적자로 태어난 완벽한 혈통을 이은 국왕입니다. 이런 적통 케이스는 조선에서는 단종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조선 27명 임금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지니고 태어난 단종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운한 임금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눈 내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 날씨가 딱 따뜻해졌습니다. 딱 봄날이네요. 역시 봄날의 여행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곳이 청룡포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한 꽃놀이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에 여행을 오는 것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극이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 문종을 병약하고 힘없는 임금으로 그리고 수양대군이 대놓고 설치고 다니는 것으로 왜곡했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르다. 문종실록을 보면 수양은 온갖 아부와 정성으로 열심히 문종의 비위를 맞추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성품이 인자한 문종은 정겹게 구는 친동생을 의심하지 않았고 수양은 그런 문종을 배반하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계유정난은 애초에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심지어 핑계조차 없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날벼락이자 역대급 양아치 짓이었다. 화창한 봄날에 여행을 가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룡포입니다. 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완벽한 혈통의 임금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의 터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부귀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청룡포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옵니다. 단종도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왔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주변이 다 적막합니다. 단종에게는 이 짧은 뱃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있었을까요? 여긴 동양화처럼 정말 예쁜 곳이네요. 단종의 유배지라는 그런 슬픈 역사와 대비돼서 그런지 제 마음이 더 애틋해집니다. 이건 금표비라고 하네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쫓아내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단종 어소구나. 어소는 임금이 머무는 처소를 의미한대요. 단종이 창덕궁을 떠나서 여기에 온 지 7일 만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궁궐에서는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단종은 유배 생활 동안 이 나무 줄기에 걸터 앉아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관음송이라는 이름은 단종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서 볼관, 슬픈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여서 소리 음자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또 옛날에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의 줄기가 검정색으로 변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망향탑이라고 하네요.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그리워하면서 쌓아 올린 돌탑이라고 합니다. 단종이 여기에 남긴 유일한 유적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동강이 진짜 아름다운데요. 단종이 여기서 머무던 어느 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청룡포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종은 나룻배를 타고 청룡포를 떠나 관풍원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1929년에 춘원 이광수는 소설 단종의 살을 통해 청룡포로 유배된 단종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청룡포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단종이 겪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위안을 찾는 과정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이 소설을 기반으로 1956년과 1963년에 단종의 사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의 죽음을 노상군이 소식을 듣고는 역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라는 단 13글자로 적혀있지만 야사에는 포졸 한 명이 목 졸라 죽였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청룡포의 자연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습니다. 단종을 가두는 감옥으로서의 역할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속에서 벗어난 평화를 제공하는 은둔의 공간입니다. 소설에서는 단종이 점차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위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작은 평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청룡포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단종의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단종의 죽음 이후 영월의 관리들이 여럿 죽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에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영월 부사를 자청하여 부임하였는데 부임 첫날에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은 소년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고 한다. 신임 부사가 곧 단종임을 직감하고 부복하니 단종은 내가 죽을 때 목을 조른 활줄이 아직 남아있어 목이 갑갑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려고 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급사했다. 이 말을 듣고 제문을 지어 단종의 넋을 위로했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의 계절 변화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겨우내 잠자던 생명들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모든 곳에서 움트기 시작하죠. 이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맞이하는 순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청룡포에 가셔서 단종의 삶을 느껴보고 적어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음을 깨닫고 오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 순간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위안을, 좋은 시기에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